그 학년도에 다른 거 올라가는데 야, 선물을 못 받아봤어요. 내가 봤을 때 희찬이 생일이 가장 화려했다 내가 봤을 때. 인스타가 와, 맞아요. 와 생일 난 진짜 제 인플루언서. 이야, 씨. 희찬이 그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협찬? 혹시? 어? 한 번 눈이 마주쳐도 연락이 온다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완전 미쳤네. 오, 셀럽이네. 쌤이 요즘 셀러브리티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걸 본인이 말하면 좀 그런데. 자, 봅시다. 거기 그래서 A단계는 어제 중요한 거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쌤이 해준다고 다 같이 있을 때 해준다고 한 게 뭐였냐면 나머지가 같은 숫자를 다 더하는 방법. 등차 수열에 등장을 하는 친구인데 등차 수열 합공식 좀 읊어볼까? 등차 수열 합공식. 그냥 안 펴도 돼요. 그냥 문제로는 그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몇 번이야 어제? 그 2n 플러스 있는 거 뭐냐? 114번 그쪽인데 어제 질문 받고 풀어주고 했어. 그 등차 수열 합공식.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D일 때 n번째 항까지 합의 공식. 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5분의 무슨 제곱? 떠오르냐? 수원은 아무도 안 했네? A 무슨 제곱 있고 제곱 없어요 선생님. 뭐지? 전개하면 제곱이 되죠. 그쵸. 2분의 날 2분의 항 개수의 첫째 항 마지막 항.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합을 구할 일이 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뭐 3n-1로 된 애들이다. 3n-1을 나는 원소로 갖겠다. 이 n이 이제 자연수인 거지. 그럼 얼마부터 출발이야? 2부터 출발이죠.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을 내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를 하고 싶어. 이걸 다 더해야 돼. 지금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원소 개수가 114번은 적으니까 그냥 하나씩 구해도 돼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냅두겠냐 이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1부터 100이나 1부터 200까지 해버리면 그것도 머리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더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쌤은 수열은 선행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고1 막 올라와서 수열을 수업해도 애들 다 알아먹거든요. 다 알아먹어요. 수열 자체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가 문제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자연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알았어?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1부터 100까지 자연수 더하면 얼마지? 5050이에요. 5050이 나오는 원리가 바로 등차수에 합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한 애들은 그러니까 등차라는 단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숫자 간격이 3으로 일정한 애들은 걔네들은 항상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의 합이랑 두 번째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랑 걔네들을 이렇게 두 개씩 더하면은 합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세면 되느냐? 그 개수만 셀 줄 알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합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3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 개수입니다. 개수. 1부터 100까지인데 3n-1이 저게 얼마냐? 자, 이렇게 하면 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n-1꼴의 자연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얘가 스타트가 얼마부터예요? 2부터 이제 n이 1일 때. 그죠? 그럼 그걸 찾으시면 돼요. 3n-1이라는 모양이 1부터 100까지면 100 이하, 그지? 가 되는 n이 얼마냐 이거지. 이거 풀면 되지. 얼마겠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쌤이 이제 설명하려고 식으로 썼지. 니네가 이게 식 써서 하겠냐? 되게 넣어보면 되잖아. 그지? 3의 배수. 3의 배수 얼마 뺀 거야? 1 뺀 거지. 3의 배수 마지막에 누구야? 99죠? 그럼 98이겠네. 근데 98도 중요하지만 98을 만들려면 얼마가 돼야 돼?
33이 들어간 33개거든. 그러니까 33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2였고 마지막이 누구야? 98이었거든요. 이거 더하면 합이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겁나게 흐르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간격이 일정한 애들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이런 애들은 3의 배수 형태로 가는데 얼마씩을 빼면 돼? 1씩 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은 합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an 플러스 b 형태.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5다. 알았지? 이것도 괜찮아. 근데 n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n이 0부터 시작을 하면 5가 포함이 될 거고 자연수면 1부터니까 9부터겠지.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1부터 100까지 해보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야. 근데 어떤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어. 이들 원소의 합을 구하려고 해. 알았지? 그거를 해가지고 진짜 다 나열해보고 가운데는 다 안 쓰겠지. 맨 첫 번째나 맨 마지막 그 다음 더하고 아 이게 합이 같구나.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 식이 바로 저거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숫자랑 마지막 숫자하고 그게 몇 개인지만 세우면 돼. 딱 그거 말하면 돼. 첫 번째가 누구야? 응? 9부터죠. 그 다음은 1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누구겠냐? 4의 배수는 딱 100인데 거기서 5를 더해버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빼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얼마 빼야 돼? 마지막 4의 배수를 해보시면 돼. 알았지? 92에다가 5를 더해야겠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합시다. 97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97 맞는 때 n에다 얼마 넣니? 10 8 28 얼마야? 생각해봐. 야 25를 해야 100이잖아. 거기서 오는 거 아니냐? 그지? 23 무슨 말이에요? 23개란 얘기예요. 그 숫자가 번호를 뜻하는.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합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한 개수가 23개. 첫 번째가 누구? 9고 마지막이 누구? 97이다. 이렇게 해서 합을 계산하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걸 서술형에다 적을 때는 요 설명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나열만 해. 그 다음 여기다가 잘 봐. 살짝 요것만 첨가하면 돼. MSG 살짝 쳐. 알았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7 이렇게 해.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뒤에도 뭐 3개나 2개 정도만 해가지고. 알았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90, 93. 알았지? 그 다음에 9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서술형에다가는 9 더하기 97은 13 더하기 93과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묶음 나온다고만 식을 세우면 돼. 알았지? 그런데 이게 지금 2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가 혼자인 게 있어요. 알았어? 가운데가 혼자인 게 있다는 뜻이야. 양쪽이 짝이 안 맞고 가운데 혼자인 게 있어. 상관없다. 알았지? 이거 그래서 원소의 합구할 때 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등차수에 저러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B단계 내신 잡는 종합 문제로 갑시다. 오늘 테스트 이 정도 수준이에요. B하고 C 정도. C는 별로 없어. 자, 191번. 나머지는 앞에랑 너무 겹쳐요. 많이 겹치죠? 189를 볼까요? 189. 근데 사실 앞에 A 스텝이 되면은 189까지는 커버가 충분할 것 같아. A 교집합 B하고 A 차집합 B를 합집합하면 이게 연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게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죠? 쉽죠? A 교집합이랑 A 차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뭐 나오냐? A겠지. 근데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B야. 무슨 말이야?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거 내용 가지고 보기 고르시면 끝나요. 그죠? 191번 잘 봐놔. 배수 약수 이야기인데 K의 배수를 원소라는 집합을 AK라고 할 때 지금 보면은 A의 12.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푸는 애들이 있어. 가끔 시험을 보면 이게 공약수, 공배수로 푸는 형태인 건 아는데, 알았지? 그거를
아예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그렇게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주의하세요. 자, A12, A18의 교집합 12하고 18의 그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가야 됩니다. 그지?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간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제도 정리해줬는데 근데 A, M이 배수 집합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M은 A12랑 A18이 교집합이 얼마야? A36이죠. 그럼 36의 배수 집합에 속하는 집합은 얼마의 배수가 돼? 36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M 중에 최소는 36입니다. 오케이? 맞죠? 그거를 내가 아예 어제 필기를 해줬을 거야. 포함이 될 때 누가 누구의 배수 관계인지. 그죠? 그거 하면은 191번 풀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도 뭐 별거 없어요. 시단계 봅시다. 시단계는 근데 좀 해볼 만한 그 풀어볼 만한 게 있고 이거 C를 파트 C를 풀고 나면 해야 되는 게 이제 고쟁이 3 스텝 딱 거기 하면 레벨이 딱 맞아요. 이거 다음 단계 알았지? 그걸 딱 보면 펼쳐보면 집합 연산 파트의 C 스텝을 스텝 3를 펼쳐보면은 집합을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느끼게 되지.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자, 200번 내신 기출에 잘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인데요. 자체는 쉬워요. 자, 봐봐. A 집합이 A, B, C, D고 B 집합이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야.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다가 똑같이 K식을 더했지.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숫자를 더하다 보면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다가 K를 더했는데 B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겹치는 원소가 생길 수도 있다. 잘 보세요. 겹치는 원소가 2랑 7이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A집합에도 2랑 7은 있었어. 근데 B집합은 전부 다 A집합을 K씩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2하고 7이 있다는 거지. 그럼 거기 A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될 수 있냐 이거야. 안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 K가 음수라면 뭐 가능할 수는 있어요. K가 만약에 양수라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원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라서 합만 계산하면 돼. 잘 봐봐. A 교집합 B가 2하고 7이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야. 그러니까 A, B, C, D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 것만 우리는 캐치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걷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야? B의 원소의 합은? 4K가 더해졌겠지. 그치?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의 합은 10 플러스 4K겠네. 그쵸? 10 플러스 4K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A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7인데 A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집합의 합과 B집합의 합에서 교집합의 합을 빼는 겁니다. 앞에 문제도 있었어요. 그치? 예. 그래서 결국에는 A집합의 전체 합 27. 그 다음에 B집합의 전체 합 27 플러스 4K. 근데 교집합이 누구야? 2하고 7인 거죠. 그럼 그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거지. 알았어? A합과 B합을 겹쳐놨으니까 교집합이 두 번 카운트 됐을 거 아닙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A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그지? A의 원소의 합이구나. A의 원소의 합이니까 10이죠. 이게 27이 돼야 되지. 그죠? 이걸 한 게 얼마? 27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게 200번이었고. 201번은 빨리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해석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n의 배수의 집합이 AN인데 AK하고 A2 그러니까 2의 배수하고 K의 배수의 교집합이 2K야. 야, 이게 분명 공배수 이야기거든요. 근데 공배수 구할 때 우리가 둘을 곱해서 공배수를 구할 때가 언제죠? 어떨 때야? 2랑 뭐 3, 뭐 2랑 5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소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K는 일단 홀수란 얘기네요. 그지? K는 홀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K의 배수, 홀수의 배수에서 7의 배수를 빼냈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 오잉? 우리가 어떤 두 집합을 차집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A 차집합 B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아무것도 안 남았어. A가 B에 속하는 거죠. 그쵸?
그 말은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AK하고 A7 중에 AK가 여기 속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K가 7의 배수가 된다는 게 나오겠지, 그지? 홀수인 7의 배수겠네요, 그러면. 그쵸? K는 홀수인 7의 배수. 그 다음, 203번도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A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란 얘기고. 그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면 방금 했던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 돼야 되는지 나오죠?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3번 같은 문제 풀 때요. 지금 B집합이 1차 방정식이죠. 그지? 1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알아도 틀릴 때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까지 알았는데도 틀리는 애들이 있어. 한 30% 정도는 이거 알아도 틀려요. 정신 못 차리고 푼 거지.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가 항상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AX 자 AX 플러스 B는 0의 방정식 X 개수가 하나일 때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집합을 이렇게 만든 거야.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잡았을 때 저 집합이 공집합이냐 아니면 원소 개수가 하나냐 아니면 원소 개수가 무한집합이냐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원소 개수가 하나이려면 조건이 뭘까요?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도 없으려면 조건 알겠죠? 그 직선 자체가 0이 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동시에 B는 0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도 조심하라고. 최고차항 계수 항상 조심하세요. 2차 부등식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집합이 보니까 K가 깔끔하게 생각하면 K가 5면 알았지? 이게 맞냐 이게?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X가 있겠냐고. 없잖아. 공집합이야. 근데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K가 5일 때랑 5가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K가 5인 건 일단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을 합을 구라 했으니까 그걸 빠지면은 이게 지금 포함관계를 알아도 틀리겠지. 그거 조심하라고. 주의사항이야. 알았어?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20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그 부분 X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집합일 때는 쉬워요. 왜? 그걸 안 가지면 되니까, 하나도 안 가지면 되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건 쉬운데 교집합이 있다 이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X교집합 B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X는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네.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는 두 번째는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가 하나 있네요. 맞습니까? 누구예요? 2죠. 그래서 주인공 2야. 그래서 X가 2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지.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앞에 A 파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내가 그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가 있어요.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랑 같아지게 하는 C의 원소 C 집합의 개수,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야 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있느냐 아니면은 얘처럼 그 원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건데, 지금 원소가 A, B가 지금 있다고 생겼거든요. 2, 3, 4. 그럼 2, 3, 4 이렇게 생겼으면 2가 X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 있죠. 5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집합 만들면 돼요. 조건 만족했거든요. 조건이 뭔데? 이거는 있어 원소가, 이것도 있어 이거잖아. 근데 다 만족했지. 이거 하나로 끝났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저 기준을 안 잡으면은 겹치는 것도 생기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잡으면 절대 겹칠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항상 경우를 나눌 때는 둘이 겹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야. 모든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겠지만 뭐 어쩔 때는 이제 그게 정말 불가능하면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한번 빼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2가 없어, x가. 그러면 a랑은 일단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어때? 무조건인 거 적어볼까? 무조건인 거. 1은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2가 없다고. 그러면 b랑 교집합이 있으려면 어때야 되죠? 3이나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적어도 하나니까. 3을 가지고 있을 때랑 4를 가지고 있을 때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귀찮아지거든. 왠 줄 알아? 3, 4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또 나와. 그렇게 해서 빼도 돼. 빼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적어도라는 이 표현은 웬만하면 전체에서 빼는 식으로 가세요. 알았어?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개수 중에서 그치? 근데 그 전체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 2는 안 들어가고 1은 포함하는 애들 중에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굳이 완전 전체에서 안 해. 2의 5제곱에서 안 해도 돼. 알았니?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을 하면 돼? 2의 몇 제곱? 2는 없어. 1은 있어. 그럼 몇 개 빠져? 2개 빠졌지? 그럼 3개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에 5이하 맞지? 그죠? 5이하.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이게 지금 뭐야? 3이랑 4가 있든 말든 그냥 집합을 만든 거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현재 어떤 모양의 집합이 만들어진 상황이냐면 1은 있고요. 여기 자리에 3이나 4가 5가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간 집합을 만든 거야. 그 중에서 뭘 빼는 거지? 3이랑 4가 없는 걸 빼버리면 된다고. 알았어? 원래는 이렇게 안 풀어. 보통 나눠서 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3이 있을 때 4가 있을 때 둘 다 있을 때를 빼내는 식으로 하는데 그냥 우리 집합으로 배웠죠. 여집합으로 푸시면 돼요.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빼내야 돼. 알았지? 3, 4가 없는 거. 5로만 가지고 집합 만드는 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예? 몇 개예요? 아, 대답해놓고 자꾸 대답을 해놓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자문자답을 이세제곱 요거 몇 개냐고. 아니 3, 4가 없다니까? 5만 가지고 만들라고. 2개. 그럼 몇 개가 다 했어 결국엔. 8 빼기 2가 언제부터? 네, 지금 집에는 조그만한 거 물 나오는 거 있어요. 그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걱정 없었죠? 지금 너희 대학 보낼 생각보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VIP 고객 대학 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가 가겠죠. 서울대 가지 않을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모르겠다 근데 등록금 싼 데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 인생이고. 예체능 하고 싶으면 시키고.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응? 일단 뭐 시킬 건 다 시키겠지. 학원은 다 보내겠죠. 근데 해보고 안 되면 나는 원래 포기도 빨라서. 어? 아, 그런 건 하겠지. 발레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한 번씩 하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왜? 저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왜 하냐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드림할 때 도움이 되거든. 그런 것만 시킬 거야. 똑같아. 그런 걸 시켰는데도 얘가 별로 못한다. 그러면 쌤 무슨 생각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하는 거야. 항상 니한테 하는 이야기죠. 똑같아요. 우리 딸도 뭐 예외일 것 같아. 자, 205번을 보면은 일단 이건 교육청 기출이니까 x의 원소는 6개입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x하고 b 차집합 x가 같아요.
이걸 먼저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나하고 다가 무슨 말인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A 차집합 X, 그러면 무슨 말이야? A에서 둘의 교집합을 뺀 거랑 B에서 B랑 X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원소가 서로 같다. 지금 모의고사 4점짜리인데 다 조건은 어떻게 돼요? X에서 A를 뺀 차집합이랑 X에서 B를 뺀 차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그 원소가 있다 이거지. 공통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일단 보통 이런 경우에 항상 X라는 집합이 어떤 A, B에 이렇게 걸려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도 찢어. 어떻게 찢냐면 얘네들이 아예 소속이 달라. 뭐냐? 교집합이랑 아닌 애들로 찢어야 돼요. 뭐든.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이런 조건들이 계속 바뀌겠지 문제마다. 그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집합 A, B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면은 무조건 집합을 어떻게 분리하라고? 공통인 원소들이랑 그 다음에 혼자만 갖고 있는 원소 있죠. A만 갖고 있는 원소, B만 갖고 있는 원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밖에 누구 있어? 아 그래? 근데 A 차집합 X,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 A에서 X를 빼낸 부분하고 B에서 X를 빼낸 부분이 서로 같다. 그죠? 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A에서 X를 빼낸 부분도 어차피 어디 소속이야? A 소속이야. 그지? 맞냐? B에서 X를 빼낸 나머지도 B에 있는 원소야. 그 생각을 해봐봐. A 차집합 X도 어차피 A에 있는 원소들인 거야. X를 빼냈어도. B에서 X를 빼낸 녀석도 원래 B에 있던 애들 중에 X랑 공통인 거 빼고 남은 게 남은 거야. 남은 아이들이. 어쨌든 그 원소들이 같다는 건 A에도 들어있는 원소,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이 남았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3, 4, 5. 그러니까 저희 가능한 애들은 3, 4, 5인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면 딱 보일 거야. 이게 A 차집합 X에 1이 있다고 쳐봐요. 말이 되겠냐 이거지. 왜? B 차집합 X는 1이 없거든. 절대 1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가능한 아이들이 A 차집합 X로 가능한 아이들이 누구다? 3, 4, 5 중에 있다. 가능한 애들이. 알았어? 예, 네, 그런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봐도 뭐 그건 자유롭게 모의고사 문제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3, 4, 5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1, 2가 이렇게 있지. 6, 7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X라는 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빼내고 그 다음에 B랑도 빼내고 하고 남았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X가 1, 2를 갖고 있었더라도 B랑 연산할 땐 1, 2는 어차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줄게.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 조건 만족하겠냐 이거. 일단 첫 번째 요 조건 요거는 만족하겠냐 이거야. 어때? A에서 X와의 차집합을 하면은 3, 4가 남아. B에서 X하고 차집합을 하게 되면 3, 4가 남아. 갖게 되는 거야. 결국 남는 원소가 이들 중에만 있어야 돼.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X의 원소는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돼야 됩니다. 6개를 채워야 돼요. 자, 또 어떤 조건이죠? X에서 A를, 반대로 X에서 A를 빼낸 부분하고 X에서 B를 빼낸 부분.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하나 그려놓고 해보면, 일단 6개는 안 되니까 이건 탈락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느낌의 집합일 텐데, X에서 반대로 X에서 X를 빼내요. X에서 A를 빼냈어. 그 뭐가 남냐? 6, 7 남죠. X에서 A를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 X에서 누굴 빼냈어? B를 빼냈어. 그러면 1, 2가 남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거의 공통의 원소가 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죠? 알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공통의 원소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알지? 그래서 그게 되는, 그러니까 저 원소의 개수 6개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이게 되려면 그러면 X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A 차집합 X랑 B 차집합 X가 같아진다는 뜻은 A 차집합 X나 B 차집합 X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3, 4, 5 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요걸로, 그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알았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보면, 이런 X가 뭐 하나만 있겠냐? 그지?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 맞지? 그러니까 일단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인지를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걸 만족하는 X들 중에서 원소 합이 가장 적다는 게 무슨 말이야? 최소의 원소들만 가장 적은 개수로 가져가야 돼. 당연히 6개만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6개보다 적게 있으면. 그 다음에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 X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원소를 생각을 해 본 다음에 하시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일단 1부터 10까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여기 X가 여기 있는 원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이 아닌 원소가 누굽니까? 8, 9, 10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면 그 빈자리는 누구로 충당하면 돼? 여기 8, 9, 10 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쌤이 6개가 안 돼서 만정 안 한다고 했잖아. 6개 만들면 되지. 누구 데리고 오면 돼? 8, 9, 10 중에 하나 데리고 오면 됐는데 원소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나는 최대한 작은 놈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소를 작은 거. 일단 확실한 건 누군 있어야 돼 무조건. 그치? 1, 2, 6, 7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여기서 우리가 이 8, 9, 10을 넣지 않고 마지막 조건을 봐보니까 어땠어? X에서 A를 빼낸 부분하고 X에서 B를 빼낸 부분은 교집합이 없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까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쌤 숫자 작은 것만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면 3, 4, 1, 2, 3, 4, 6, 7 해서 6개 만들었어요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여기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돼. 따라서 조건으로 벤 다이어그램 하나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 조건이 뜻하는 게 이 자리가 무조건 한 개 그치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 자리가 얘인 거야. 알았어? 근데 8, 9, 10은 크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치?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이 중에 하나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누굴 데리고 와요? 8 데리고 오고요. 그러면 1, 2 무조건 있어야 돼. 6, 7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8이야. 어쩔 수 없이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 3 가져오면 X가 가장 합이 작은 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집합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시험 대비할 때 느꼈던 그런 문제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과정이 좀 많았고 그죠? 따질 게 많았던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집합으로는 이런 난이도들이다. 알았어? 이해됐죠?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엄청 다양하진 않아. 웬만한 건 다 뽑아서 풀 수도 있을 정도가 돼. 시험 기간에.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학기 때도 그랬죠. 웬만한 건 다 뽑아서 풀었죠. 알았지?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건 교육청 기출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뭐랬어? 이거 오늘 배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냈어 시험에. 예를 들어 테스트에 냈어. 내가 시간제에서 할 거 아니야. 50분 동안 풀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 안에 풀어야지. 바뀌어도. 이거 바꾸는 거 겁나 쉬운데. 그러지 않을까? 이런 집합 문제는 원서만 좀 바꾸면 금방 문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명제 하겠습니다. 그 책 있어? 그러면은 이어서 뒤쪽에 봅시다. 뒤쪽 이어서 볼게요. 아까 그 205번을 했고 그 다음에 206번하고 207번은 비슷하니까 스킵해도 될 것 같고 209번부터 이 세 개를 볼까요? 209, 210, 211 이쪽인데 여기도 자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집합 3개짜리 이야기거든. 집합 3개짜리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진짜 풀이 과정이 긴 문제들도 나와요. 3개짜리 집합에서. 알았지?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거든. 자, 봐봐. 일단 208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B가 C에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개짜리를 만들 때 뭐 우리가 보통 3개짜리 할 때 어떻게 하죠? 3개짜리 집합을 만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하지. 그지? 3개짜리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풀어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B가 C에 포함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B가 지금 C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B하고 C를 합집하면 뭐가 나와? B하고 C를 합집합을 하면 B가 C에 포함이 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C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똑같아? A 합집합 C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해야 되잖아. 3개짜리 원소 개수 구할 때. 그 마찬가지야. B가 C에 포함되기 때문에 B 교집합 C가 뭐야? B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 B로 바뀌니까 사실 3개짜리 교집합은 2개짜리를 계산하는 걸로, 그지? 계산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하면 208번이 쉽게 해결되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쌤이 중수업할 때 또 이야기한 것 같은 209번 할 때 그 우리가 3개짜리가 만나면 이거 콕 집어서 이거 푸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3개짜리가 있을 때, 그죠? 3개짜리가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할 혼자만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2개만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뭡니까? 셋 다 겹치는 거야. 그러면 2개씩만 겹치는 거 요 부분 있죠. 이 빗금친 부분만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교집합들을 다 더해. 거기서 누구를 빼요? 셋 다 겹치는 걸 몇 번 빼야 돼? 3번을 다 빼야 돼. 그래야 아예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209번 풀려요. 음악미술 체육이 집합으로 따지면 3개잖아. 3개인데 지금 21명, 17명, 20명이고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5명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 공식 있지. 3개짜리 합집합 구할 때 공식이 뭐야? 3개를 더하고, 그지? 3개를 더한 다음에 2개씩 교집합한 걸 빼지. 이 부분, 이 덩어리가 필요한 거야. 이 전체 하나씩은 못 구해요, 절대로. 2개씩 교집합한 걸 다 더해서 한 번에 빼잖아.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3개 다 겹치는 거를 한 번 더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 네모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근데 이 네모 안에는 누가 섞여 있다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3개가 더해진 게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한 번 더 이 친구를 3번을 빼주는 거야. 여기서 3개짜리 교집합을 곱하기 3해서 빼시면 209번이 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209, 뭐 211도 복잡하진 않아. 근데 210번이 아까 앞에 문제 거기 X 구하는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0번 같은 문제가 판단을 하다가 애매하게 하면 어쨌든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나 최소 중에 하나를 덜 구한다고. 예를 들어 최소값이 뭐 1인데 나는 2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 210번 봅시다. 210번을 보면은 2, 4, 6, 8, 10, 12의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자, B의 원소가 3개야. 생각 잘해야 돼. B의 원소가 3개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개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그러니까 일단 아까랑 비슷하지. 원소가 몇 개인지를 찾은 다음에 일단 어때야 돼? 합이 최소되려면 원소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리고 최소 원소를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최대값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개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어때? 큰 숫자들을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지금 나온 조건이 전부 다 뭡니까? 개수밖에 없죠? 그죠? 개수잖아. 특정한 누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말 없지.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여기만 보는 건데 이쪽 원소들은 뭐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없어도 돼요.
원소가 아예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어쨌든 알았지? 자, 그런데 문제 봐봐. B의 원소가 3개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B에 해당되는 영역이 몇 군데야 지금? B에 해당되는 영역이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그죠? B에 해당되는 영역이 네 군데입니다. 그럼 이 네 군데에 있는 애들을 더해서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B차집합 A가 하나야. 그러면은 B에서 A를 빼는 부분의 원소가 하나입니다. 어쨌든 둘은 겹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는 여기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을 거야. 그런데 B차집합 A도 몇 군데지? 그러니까 영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몇 군데? 4군데 있죠. 하나, 둘, 셋, 4군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군데지? 2군데죠. 그러면 그 하나의 원소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야. 또 누가 있어? N에 B차집합 C네. 이번에는 B차집합 C의 원소가 몇 개? 여기도 하나예요. 그럼 B차집합 C도 몇 군데입니까? 얘도 2군데죠. 그지? 맞아? B차집합 C가 어디야? B차집합 C는 여기 2군데야. 그 다음에 B차집합 A는 어디야? 이렇게 2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양하게 원소를 퍼뜨리려면 이 둘의 원소가 달라야 돼. 근데 사실 이 둘이 원소가 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저 둘이 원소가 똑같으면 나머지의 자리가 많아지겠네. 근데 저들의 원소를 따로따로 찢으면 그만큼 빈자리가 줄어들어. 왜? B의 자리는 몇 개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B차집합 A든 B차집합 C든 어쨌든 얘네 둘은 어디 소속이야? B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원소라면 남은 자리는 2개일 거고 이들이 다른 자리라면 자리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알았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소가 다 해서 몇 개지? 지금 일단 원소가 다 해서 2, 4, 6, 8, 10, 6개가 있는데 그지? 그거 외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누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것밖에 없죠. 여기까지야. 그랬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가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다. 방금. 얘네 둘에 해당되는 얘 2군데 속한 애가 같은 원소라면 어디에 들어있겠어, 걔가? 생각을 해봐봐.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들 B차집합 A랑 B차집합 C의 공통인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가 원소가 작으면 이만큼 여기가 남은 자리가 많아진다고. 여기가 1개가 있어. 개수 적을 거야. 원소하지 않죠. 자리가 한 자리 있어. 그럼 어디까지 만족했나 볼까요? B차집합 C의 원소 하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B차집합 C의 원소가 하나인데 여기가 하나야. 그럼 여기 부분의 원소는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왜냐면 저기에 원소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가. 그 뭔 말이야? B차집합 A가 2개 돼버리잖아. 알았지?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자리가 많이 남잖아, 이제. 그다음 B의 원소는 몇 개예요? 3개예요. 그 원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정해졌으니 이 나머지 2 자리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쪽이. 셋 다 겹친 여기 자리에 2 자리가 들어가서 B가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았어? 예.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언제냐면 B차집합 A가 B차집합 C랑 원소가 같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합을 내가 최대로 끌어내고 싶으니까 원소를 가장 많이 때려 넣어야겠지.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의 원소는 몇 개를 최대 넣을 수 있어? 극단적으로 생각해. 원소가 다 해서 6개야. 그럼 얘는 3자리야. 왜? 뭐 여기도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뭐 자선보호단체도 아니고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원소를 최대 많이 가져가면 이 빗금친 부분은 맥시멈 몇 개? 5개의 원소를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뭐 기호로 굳이 적자면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5개가 가능한데 원소의 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큰 거 5개를 갖고 오면은 맥시멈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 겹치니까 선생님 옆에 하나 더 그려줄게.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요걸 할 수 있어. 이게 이해가 된 거야.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절반밖에 이해 안 된 거거든. 알았어? 봐봐. 이번에는, 그러니까 B가 제한이 있잖아요. B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둘의 원소가 달라.
어떻게 돼? B차집합 A에 하나가 가고 B차집합 C에 하나가 가. 근데 둘이 다르다니까. 알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B는 세 자리를 채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는 순간 B차집합 A랑 B차집합 A의 원소가 겹치죠. 그죠? 사실은 기호로 따지면 이 부분이 뭐예요? 그 집합 연산기로 따지면 B차집합 C하고 그지? 그 다음에 B차집합 A가 뭐 한 거야?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게 현재 공집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하나는 어디겠어 그러면? 그지? 둘만 겹치는 이 부분에 들어갈 거고. 근데 아까랑 똑같아.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B 원소가 3개거든? 그럼 그 나머지 하나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이 빗금친 부분의 원소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하나 이거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빗금친 부분의 최소값은 A 교집합 C의 원소의 최소값은 하나다.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 합이 최소가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 그죠?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집합이 사이가 안 좋아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 여기 부분의 원소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들이 완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왜? 공간이 좁거든. 전체 집합이 얼마밖에 없어? 3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교집합의 최소값은 2입니다. 그럼 상대적 어떻게 될까요? 이 양쪽의 차집합을 합한 부분, 이 양쪽 부분을 우리 뭐라 그래? 그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그죠? 대칭 차집합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야. 한 군데만 간 곳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대칭 차집합의 원소는 당연히, 그러니까 현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의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꽉꽉 눌러 담은 거예요. 더 이상 삐져나갈 데가 없지. 그 남은 28개 원소 어디 있겠어? 대칭 차집합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원래는 부등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서술형 대비할 때 쌤이 부등식으로 이제 서술형 쓰는 거는 한 번은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뭐 잘 할 수 있을 거야. 문제만 이해하면 금방 해. 그러니까 여기를 문자로 두고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식 세우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최소도 구하래요. 최소가 언제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교집합이 커져야 되겠지. 그래야 차집합도 작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이 완전 속할 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그러면 15명, 17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교집합이 15. 그러면은 아예 한쪽 집합이 쏙 들어가는 경우인데 15이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2.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오늘